희 그 이름이 화영의 혀끝에서 굴러떨어지는 순간 드림호텔 최고층 사장실의 공기가 탁 하고 꺼진다. 화영은 방금 전 로비에서 스쳐 지나간 얼굴을 떠올리며 손끝으로 유리컵을 쥐어 으스러뜨릴 듯 압박하고 깨질 듯한 침묵 사이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 가늘게 울린다. 화영은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듯 입술을 떨리게 했다가 곧 표정을 접어버리고 웃는 얼굴로 잔인해지는 사람이 어떤 얼굴인지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태평에게 전화를 건다. 연결음이 2번 울리자 태평의 낮고 무감한 목소리가 들리고 화영은 단숨에 말을 쏟아낸다. 당장 확인해. 내가 본 사람 정숙히 맞는지 아닌지. 아니 맞아 맞는데도 확인해. 오늘 안에 태평이 21번 고른 뒤 되묻는다. 어디서 보셨습니까? 화영은 찬밥 야경을 내려다보며 마치 지난 시간을 그 불빛 아래로 짓밟듯 말한다. 우리 호텔, 내 집, 내 세상 한복판에서 나한테 얼굴을 들이밀고 지나갔어. 우연이라고? 웃기지 마. 저 여자는 우연을 못 타. 도망을 타지. 태평이 사진이라도라고 말끝을 흐리자 화영은 웃음이 아닌 웃음을 내뱉는다. 사진? 30년 전에 이미 나는 그 여자를 눈에 새겼어. 내가 해야 할 건 확인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거야. 어디부터 사는지, 누구랑 엮였는지, 숨구멍이 뭔지 제일 먼저 끊어. 태평은 잠깐 침묵하다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하고 화영은 통화를 끊지 않은 채 아주 조용히 덧붙인다. 태평, 이번에는 실수하면 내가 끝이야. 전화가 끊기자마자 화영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봉투를 꺼낸다. 빛바랜 사진 속엔 젊은 수키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고 그 옆엔 갓난아이의 포대기가 흐릿하게 찍혀 있다. 화영은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며 속삭인다. 도망친 죄는 숨겨도 되는 줄 알았지. 정숙희, 넌 살아있으면 안 됐어. 그 말과 동시에 화영의 휴대폰에 태평의 메시지가 짧게 떠오른다. 지금부터 움직이겠다는 무미건조한 보고 화영은 그 한 줄을 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의자에 등을 기댄다. 마치 오래 기다리던 막이 이제야 올라간다는 듯. 좋아, 이제 시작이야. 같은 시간 장미의 집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기만 해도 가슴이 아플 만큼 조용하다. 장미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방 안쪽에서 묘하게 날카로운 나무 냄새를 느끼고 그 냄새의 근원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바닥엔 백호의 기타가 있다. 아니, 기타의 형태만 남아있다. 줄은 풀려나와 뱀처럼 엉켜있고 바디 한쪽은 깊게 금이가 속살이 보이며 그 금 사이로 어쩐지 울음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장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 장미는 숨이 목에 걸린 채 입술만 움직여 겨우 한마디를 뱉는다. 이게 뭐야? 방 안쪽에 서있던 수키가 움찔하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손을 모아준다. 장미는 그 태도가 더 무서워 한 걸음 다가서며 말한다. 엄마가 했어. 장미의 목소리는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무너진다. 수키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못하고 멈춰 서 있다가 마치 자신에게 칼이 돌아올까? 두려운 사람처럼 고개를 작게 저으며 말한다. 장미야, 그 사람 가까이 하지 마. 장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웃다가 웃음이 목에서 꺾인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엄마, 이거 백호 씨 거야. 백호 씨가 나한테 얼마나 진심인지 알잖아. 근데 왜 이걸 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잘라 말한다. 그 진심이 널 살리는 게 아니야. 장미는 더 다가서며 따져 묻는다. 그럼 뭐가 날 살려? 엄마가 맨날 숨기고 도망치는 게 날 살려? 나도 알아. 엄마가 뭔가를 무서워하는 거, 누군가를 피하는 거. 근데 그게 도대체 뭐냐고. 수키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지만 수키는 울음을 삼킨다. 울면 끝장난다는 얼굴로 몰라도 되라고 말하려다 그 말을 삼켜버리고 대신 더 잔인한 진실의 조각을 꺼낸다. 드림 그쪽 냄새가 나면 난 숨이 안 쉬어져. 장미의 얼굴이 굳는다. 드림, 그 한 단어가 수키의 몸을 이렇게까지 얼어붙게 만든다는 사실이. 장미는 갑자기 기타의 금을 손끝으로 만지며 말한다. 그래서 이걸 부쉈어? 백호 씨가 드림이랑 관련 있어? 수키는 대답하지 못하고 손을 꽉 쥔 채 고개만 돌린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 되어 장미의 가슴을 때린다. 장미는 목이 메어 말한다. 엄마, 나한테는 백호 씨가 처음이야. 처음으로 나를 사람으로 봐준 사람. 근데 엄마는 그 사람을 악몽처럼 밀어내. 수키는 입술을 깨물고 겨우 말한다. 밀어내는 게 아니야. 지키는 거야. 장미가 울음을 터뜨리며 내뱉는다. 뭘 지켜? 엄마는 내 인생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못 살게 해.
그 순간 수키가 장미의 손목을 덥석 잡고 소나기에 힘이 과하게 들어가 장미가 아파 얼굴을 찡그릴 정도로 붙든다. 수키는 거의 절규처럼 말한다. 너는 절대 그쪽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 너는 그들이 잃어버린 증거야. 장미가 숨을 삼키며 되묻는다. 증거? 내가 무슨 증거인데? 수키는 말끝을 놓치고 그 틈으로 시간의 피가 새어나오는 듯 방 안 공기가 무거워진다. 수키는 끝내 말을 삼키고 고개를 떨군다. 장미는 그 고개를 보며 오히려 더 확신한다. 엄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장미가 태어난 날과 연결되어 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린다. 장미는 본능적으로 현관 쪽으로 몸이 움직이려 하지만 수키가 다시 붙잡아 막는다. 수키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떨린다. 열지마. 장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손을 뿌리친다. 누군데? 초인종이 또 울리고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백호가 장미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른다. 장미씨, 나야. 잠깐만 괜찮아? 장미는 문고리를 잡고 수키를 돌아본다. 수키는 고개를 세차게 젓는다. 마치 문을 여는 순간 세상이 무너질 것을 아는 얼굴로 장미는 그 표정을 외면하듯 문을 열어버린다. 문이 열리자 백호가 서 있다. 평소처럼 웃으려 하지만 오늘은 웃음이 늦고 눈빛이 먼저 흔들린다. 백호는 집 안쪽을 힐끗 보며 말을 꺼낸다. 연락이 없어서 혹시 무슨 일 있나 해서. 그리고 백호의 시선이 바닥에 놓인 기타로 떨어지는 순간 백호의 얼굴이 굳는다. 목젖이 꿀꺽 움직이며 백호가 조용히 말한다. 내 기타. 장미는 얼굴이 붉어지고 눈가가 젖는다. 미안해요. 나도 방금 그때 수키가 뒤에서 차갑게 던지듯 말한다. 돌아가. 백호는 놀라 고개를 든다. 수키와 백호의 눈이 맞는 순간 백호의 얼굴에 아주 짧은 균열이 지나간다. 마치 어디선가 본 얼굴을 기억해내려는 사람처럼 백호는 조심스레 인사를 하려 한다. 어머님이시죠? 저는. 수키는 말을 끊는다. 나가. 지금 당장. 장미가 울컥해 소리친다. 엄마. 백호는 당황하지만 억지로 침착하게 말한다. 어머님, 기타는 괜찮습니다. 진짜 고치면 되니까. 저는. 장미씨가. 수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진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여기 오면 안 돼. 백호가 눈썹을 찌푸리며 묻는다. 왜요? 제가 뭐? 수키는 눈을 감았다 뜨며 마치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재앙이 되는 단어를 억지로 삼키는 듯 하다가 결국 내뱉는다. 너 드림 쪽이잖아. 그 한마디에 장미가 굳고 백호도 굳는다. 침묵이 찰나 길게 늘어난다. 장미의 목소리가 떨린다. 백호씨, 무슨 말이에요? 백호는 장미를 바라보며 입술을 열지만 말은 한 박자 늦는다. 늦은 말은 의심이 된다. 백호는 겨우 말한다. 장미씨, 나. 수키가 날카롭게 끊는다. 그만. 말하지 마. 말하면 다 들려. 장미가 숨을 가쁘게 쉬며 묻는다. 누가 들려? 엄마. 누가? 수키는 대답 대신 창문 쪽을 본다. 바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진다는 사람처럼 그 순간 바깥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며 방 안을 스친다. 한 대가 아니다. 두 대, 세 대 검은 차들이 골목을 막듯 멈춰 서는 소리가 들린다. 백호가 본능적으로 커튼을 잡아당겨 살짝 들춰보고 얼굴이 굳는다. 어머님. 수키는 거의 속삭이듯 말한다. 왔어. 장미의 심장이 쿵 떨어지고 수키는 장미의 팔을 끌어당겨 말한다. 짐 싸. 지금 나가야 해. 장미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반발한다. 또 도망쳐. 엄마는 항상 도망쳐. 수키가 장미의 뺨에 손을 얹으려다 떨리는 손을 내려놓고 말한다. 도망이 아니야. 이건 살기 위한 거야. 백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제가 막을게요. 장미씨 데리고 먼저. 수키는 백호를 노려보며 그러나 그 눈빛 속엔 미움보다 절박함이 더졌다. 막지마. 그 사람들은 막히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도 다쳐. 백호가 이를 악물고 말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머님. 수키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치 평생 숨겨온 문을 오늘 한 번만 열겠다는 듯 아주 짧게 말한다. 화영이 날 찾았어. 장미가 얼어붙는다. 화영? 수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최화영. 그 여자가. 수키는 말을 끝내지 못한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벨이 울린다. 이번에는 초인종이 아니라 금속이 울리는 듯 차가운 소리, 그리고 문 너머로 너무 태연한 목소리가 들린다. 안에 계시죠? 정수키 씨. 수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장미는 손으로 입을 막는다. 엄마의 이름을 저렇게 정확히 부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공포다. 백호가 문고리를 잡으려 하자 수키가 거의 비명처럼 외친다. 열지마.
그러나 문고리는 이미 돌아가고 문이 열리며 차가운 공기가 들이닥친다. 태평이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다. 얼굴엔 감정이 없고 눈엔 계산만 있다. 태평은 수키를 보자마자 확신이 박힌 목소리로 말한다. 찾았습니다. 수키는 한 발 물러서고 장미가 수키를 감싸듯 앞으로 나오지만 태평의 시선은 장미에게도 정확히 꽂힌다. 태평은 장미를 한번 훑고 마치 체크리스트에 표시하듯 고개를 아주 미세하게 끄덕인다. 사장님이 확인을 원하십니다. 직접 뵙죠. 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난 안 가. 이번엔 안 끌려가. 태평은 웃지 않는다. 대신 부드럽게 말한다.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태평 뒤에서 남자 둘이 더 움직이고 백호가 본능적으로 장미 앞을 가로막는다. 여기서 이러시면 경찰 부릅니다. 태평이 백호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감정 같은 것을 드러낸다. 조롱, 경찰, 그 단어가 여기서 통할까요? 변호사님. 백호의 눈이 흔들린다. 장미는 숨이 턱 막혀 백호를 바라본다. 백호 씨. 변호사님. 백호는 장미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 하지만 태평의 목소리가 더 빨리 꽂힌다. 강백호 씨, 맞죠? 강씨 집안, 드림과 얽힌 집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장미의 심장이 갈라진다. 장미는 백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백호 씨. 나 때문에. 엄마가. 백호는 장미의 손을 잡으려 하지만 장미가 본능적으로 손을 뺀다. 그 짧은 거리가 더 잔인하다. 수키가 장미를 끌어안으며 울먹인다. 장미야,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러나 장미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그때 태평의 전화가 울리고 태평은 한 걸음 비켜 통화를 받는다. 통화 상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태평의 태도가 달라진다. 더 공손해지고 더 차갑게 정리된다. 태평은 짧게 대답한다. 예, 확인했습니다. 본인 맞습니다. 바로 모시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태평이 수키를 바라보며 말한다. 사장님이 지금 내려오십니다. 여기로. 수키의 눈이 커진다. 여기로. 태평이 고개를 끄덕인다. 사장님은 당신이 숨은 곳에서 당신을 다시 만나는 걸 좋아하시니까요. 그 말은 취향을 말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협박이다. 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친다. 당신들 뭐야? 우리 집에서 나가. 태평이 장미를 바라보며 아주 차분하게 말한다. 오장미 씨, 놀라셨죠? 하지만 이건 당신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순간부터. 장미가 소리친다. 난 당신들 몰라. 태평이 낮게 답한다. 몰라도 됩니다. 사장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수키가 장미를 품에 더 끌어당기며 말한다. 장미야, 내 뒤로. 태평은 수키에게 다가서며 말한다. 정숙혜 씨, 사장님 앞에서 그 말도 해주세요. 30년 동안 숨었다고, 도망쳤다고, 훔쳤다고. 수키의 눈에 분노가 번쩍인다. 수키는 더 이상 피하지 않고 태평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한다. 훔친 건 너희야. 내 아이, 내 인생 너희가 훔쳤어. 그 순간 태평의 눈이 가늘어지고, 그러나 태평이 대꾸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린다. 천천히, 일부러 늦게, 사람을 긴장시키는 속도로 다가오는 소리. 그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수키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장미의 손이 차갑게 식는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다시 열리며 화영이 들어선다. 화면이 있다면 여기서 음악이 웅장하게 터질 순간 화영은 미소를 띤 채로 들어오고, 그 미소는 사과도 반가움도 아닌 승리다. 화영은 수키를 보자마자 천천히 말한다. 정숙. 수키가 이를 악물고 대답한다. 채화영. 화영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말한다. 살아있었네. 그럼 그날 내 앞에서 울던 얼굴도 거짓말이었나? 내가 죽었다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나? 수키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친다. 바보는 너야. 화영, 넌 아직도 모르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가뜨렸는지. 화영이 웃으며 한 걸음 다가온다. 망가뜨렸다고? 난 만들었어. 드림을 만들었고, 내 자리를 만들었고, 내 아이를 만들었고. 수키가 울부짖는다. 내 아이를 내가 만들었다고 말하지 마. 화영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다. 그래, 내 아이. 그 아이 어디 있니? 정숙희. 아직도 내 앞에서 숨기니? 장미가 그 말에 숨을 삼키며 말한다. 내가 그 아이예요? 화영의 시선이 천천히 장미에게 옮겨오고, 화영은 장미를 보는 순간 아주 잠깐 표정이 흔들린다. 흔들림은 놀람이 아니라 확인의 쾌감이다. 화영은 조용히 말한다. 그래, 너였구나. 장미가 무너지는 목소리로 묻는다. 뭐가 저예요? 화영은 한 번도 장미에게 다정한 척조차 하지 않고 단 한마디로 사람을 찢는다.
내가 잃어버린 것. 수키가 앞으로 나서며 소리친다. 그 아이는 내게 아니야. 내가 훔치려 한순간부터 내게 아니야. 화영은 수키를 바라보며 웃는다. 훔치려 했다고. 정수키, 훔친 건 너지. 내 인생을, 내 자리를, 내 남자를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 숨기고 떠난 순간부터 이미 너는 내 걸 훔쳤어. 수키가 이를 갈며 말한다. 내가 무슨 남자를 가졌다고. 동석은 내 남자가 아니었어. 너는 거짓말로. 화영이 손을 들어 수키의 말을 끊고 아주 천천히 말한다. 거짓말. 거짓말은 사실이 되면 거짓말이 아니야. 나는 그걸 30년 동안 증명했어. 수키가 떨며 말한다. 그래서 지금도 증명하려고 왔어? 나를 다시 짓밟아야 내가 살 것 같아? 화영이 고개를 끄덕인다. 응,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 숨통을 조이는 일이거든. 그러니 너는 다시 사라져야 해. 장미가 수키를 붙잡고 울먹인다. 엄마. 수키는 장미를 바라보고 그 눈빛 속엔 미안함과 결심이 동시에 번뜩인다. 수키가 화영을 향해 말한다. 원하는 게 나야? 나면 나만 가져가. 장미는 건드리지 마. 화영이 웃는다. 이제 와서 모성애 쇼. 보기 좋다. 정수키.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내 앞에서 모든 걸 인정하면 내 딸은 건드리지 않을게. 수키가 눈을 부릅뜨며 말한다. 인정? 뭘? 화영이 한 발 더 다가와 귓가에 꽂히는 목소리로 말한다. 내가 도망친 죄. 내가 내 인생을 망친 죄. 내가 내 아이를 빼앗은 죄. 수키가 분노로 떨며 외친다. 내가 빼앗았다고? 너는 내 아이를 둘 중 하나만 남기려고 했어. 내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화영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고 그 순간 태평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려 하지만 화영이 손가락 하나로 멈추게 한다. 화영은 수키의 말이 주는 찔림을 인정하지 않으려 더 잔혹하게 웃는다. 그래서? 그게 뭐? 세상은 원래 둘 중 하나만 살아. 난 선택했어. 너는 도망쳤고. 수키가 숨을 몰아쉬며 말한다. 그 선택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내 죄가 널 끌고 온 거야. 화영이 장미를 바라보며 말한다. 죄? 아니, 난 기회야. 너는 기회였고 이 아이도 기회야. 내가 완벽해지기 위한 마지막 조각. 장미가 흔들리는 목소리로 말한다. 난 조각이 아니에요. 난 그냥. 화영이 장미의 말을 자르며 말한다. 그냥? 세상에 그냥은 없어. 특히 내 같은 아이는. 그 말과 동시에 장미 뒤쪽에서 기타가 부서진 부분이 시야에 들어오고 백호는 그 기타를 바라보며 턱을 굳게 다문다. 백호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서며 화영에게 말한다. 사장님, 이건 범죄입니다. 협박이고 감금이고. 화영은 백호를 바라보고 아주 천천히 마치 오래전부터 백호의 얼굴도 알고 있었다는 듯 말한다. 강백호, 내가 여기까지 끼어들 줄은 몰랐네. 근데 내 집안 피가 참 오지랖도 유전인가 봐. 백호가 이를 악물며 말한다. 장미 씨를 이용하지 마세요. 화영이 코웃음을 친다. 이용? 난 드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 너도 알잖아. 법이 드림을 이긴 적 있어? 그 말에 백호의 눈이 흔들리고 장미는 그 흔들림을 보며 또 한 번 무너진다. 백호는 장미를 바라보며 급히 말한다. 장미 씨 믿어. 내가. 장미는 눈물로 젖은 얼굴로 한마디를 겨우 뱉는다. 백호 씨도 다 알고 있었어요? 백호가 숨을 삼키며 말한다. 아니야. 나도 방금. 그러나 그 순간 화영이 냉정하게 선언한다. 정수키, 오늘은 내가 선택할 차례야. 내 앞에 무릎을 꿇든지 내 딸이 내 인생을 대신 꿇든지. 수키가 장미를 품에 끌어안고 몸을 떨며 말한다. 장미야, 눈 감아. 장미가 울부짖는다. 엄마, 나 혼자 두지 마. 수키는 장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인다. 엄마는 널 두지 않아. 절대. 화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짓고 태평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태평이 조용히 말한다. 모실까요? 화영이 대답한다. 그래, 데려가. 하지만 이 집에서 끝내진 마. 난 더 큰 무대가 필요해. 드림 앞에서 무너져야 맛이 나지. 수키가 마지막으로 화영을 노려보며 말한다. 화영, 너는 결국. 화영이 수키의 말을 끊는다. 결국 나는 이긴다. 항상. 그리고 그 순간 장미의 핸드폰이 울린다. 화면엔 낯선 번호. 장미가 떨리는 손으로 받으려 하자 화영이 장미의 핸드폰을 낚아채고 스피커를 켠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드림호텔 로비에 기타 케이스 하나 맡겼습니다. 주인분 찾으러 오시라 해서요. 백호의 얼굴이 굳는다. 화영이 웃으며 말한다. 기타 참 애절하네. 그 기타가 너희를 이렇게 묶어주네. 장미가 절규하냐. 그만해요. 화영은 장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처럼 말한다. 정수기가 부쉈지. 내가 사랑하는 걸 먼저 부숴야 내가 말을 잘 듣거든.
내 엄마는 이미 알고 있어. 그래서 부쉈겠지. 널 살리려고 장미가 숨을 삼키며 수키를 바라본다. 수키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이를 악물고 그러나 결국 한 방울이 떨어진다. 그 한 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화영이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자, 이제 드림으로 와, 정수키. 그리고 너도 오장미, 내가 진짜 오장미인지 내가 가진 마서린이 진짜인지 오늘부터 다시 증명해야 하니까. 화영의 목소리가 궁장하게 방을 울리고 그 말이 끝나자 태평의 손이 수키의 팔을 잡는다. 수키는 몸을 비틀며 마지막으로 장미의 손을 꽉 쥔다. 장미야, 백호를 믿지 마. 하지만 내가 믿고 싶은 걸 끝까지 붙잡아. 그래야 살아. 장미가 울며 외친다. 엄마. 백호가 태평을 막으려 하지만 태평은 고개만 살짝 돌려 말한다. 변호사님, 감정으로는 못 이깁니다. 문이 닫히고 수키가 끌려나가는 발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리며 사라지고 장미는 부서진 기타 위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손끝으로 금을 더듬는다. 그 금은 악기의 금이 아니라 장미의 삶이 갈라지는 소리 같고 백호는 장미 옆에 주저앉아 조용히 말한다. 장미씨, 미안해. 내가 더 빨리 알았더라면. 장미는 눈물로 젖은 목소리로 말한다. 당신도 드림이잖아. 백호가 숨을 들이마신다. 맞아. 그래서 더 지킬 수 있어. 내가 그 안에서 싸울 수 있으니까. 장미는 고개를 들어 눈물이 맺힌 채로 말한다.